사람처럼 걷고 Sure thing.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AI 로봇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똑 닮은 외형에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하고 있는 AI는 영상을 만드는 등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AI가 굉장히 빨리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사를 다 바꿀 거거든요.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떠한 얼굴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부작용은 물론 예기치 못한 AI 관련 범죄에도 노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바꿔놓을 미래에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AI 핵심 기술과 AI 산업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 기술. AI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AI 시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AI.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변화 중 하나는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여기 스마트팜이네요. 네, 이거 여기다 설치한 겁니까? AI가 관리해주는 수경 재배 시설입니다. AI가 예. 빛이랑 온도, 습도 이런 걸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입주민분들이 이렇게 예. 손쉽게 수확하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직접 그럼 따서 저녁 식탁에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러는 건가 보죠? 네, 바로 가서 드실 수 있는 거죠. 아파트 공동시설 내에 위치한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팜입니다. AI가 재배한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들을 필요한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지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할 때 한번 초빙을 하거나 하면은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많고. 다양한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이 스마트팜. 햇빛의 양이나 습도, 바람 같은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AI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편에 위치한 주민 공동 운동시설. 정면 촬영을 진행합니다. 3, 이곳에도 역시 AI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측면 촬영을 진행합니다. 3,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AI 체형 분석 기기입니다. 자세 평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예측 질환에는 이제 목 후관절 증후군과 후종인대 골화증, 목 관절염이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추천 운동으로 보시면 현재 체형을 분석해 예측되는 질환은 물론 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이라든가 좌골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오셔가지고 스스로 눌러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은 건강이나 먹거리 같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업 현장을 누비며 위험한 순간에는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 빨래를 개는 등 사람과 점점 비슷하게 고도화, 정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AI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56년 8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가 한 학회에서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후 사람의 명령으로만 작동하던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AI는 변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시작으로 2010년 학습하는 딥러닝, 2020년 생성형 AI까지 AI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기술 수준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때의 기술 발전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1년 아니 몇 달 안에 새로운 기술들 또 그 기술을 완전 뛰어넘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AI의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로봇입니다. 두 팔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스틱을 꼭 쥐고 있는 이 로봇. 기존에 드럼을 치던 로봇과는 다른 AI 기술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 무슨 악기가 드럼 악기가 사용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악보를 재구성해서 그리고 그 악보대로 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게 될 그런 로봇입니다. 기존의 드럼 로봇과는 달리 악보를 분석하고 악보에 맞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악을 들려주면 어떤 악기로 연주가 되었는지, 어떤 음정에 어떤 박자인지를 분석한 뒤 악보를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자신만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의 비결은 바로 청음지능 기술 덕분입니다. 음악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음지능이고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악보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표현지능입니다. 같은 악보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연주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맛깔나게 연주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연주는 굉장히 뭉툭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미세한 타임 딜레이라든지 강도의 세기를 실시간으로 이제 로봇 인공지능이 조절하는데 그거는 표현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해 이제는 공연 무대에 서는 실력도 갖췄습니다. 키스트의 자랑, K밴드의 마스코트, 로봇 드럼 모펫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의 청음지능을 지닌 이 로봇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분야라 여겨졌던 창작 분야. 이제 음악 연주나 그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시관에서도 AI와 관련된 독특한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계가 자연을 꿈꾼다면 어떤 모습일까? 거기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래픽 아나돌은 AI를 활용한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방대한 양의 자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전시회는 AI가 꿈꾸는 자연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래픽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크게 두 축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어떤 정보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이제 래픽 스튜디오에서 직접 2년 동안 전 세계 16군데 열대우림에 직접 가서 이제 데이터를 채집을 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자료들 중에 혹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1년 동안 그 선별 과정,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AI를 학습시키는 데 활용된 자연 사진만 해도 5억 장 이상,
400만 개 이상의 비디오 영상이 데이터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AI의 시각으로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 실제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서울에 있는 바람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사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바람처럼 좀 되게 유연하고 되게 가볍다고 느껴졌거든요. AI 같지 않고 그냥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들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신기한 관념을 볼 수 있게 해주구나. 작가는 AI를 전시회 전반에 활용했는데요. 네, 이렇게 관람하며 느낄 수 있는 자연의 향기와 음향, 바람까지 모두 AI가 직접 선정하고 만든 환경입니다. 그야말로 AI가 꿈꾸는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고 자기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지금 AI를 통해서 작가들이 작품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고유 분야라고 생각했던 예술 창작 분야까지 스며든 AI.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분야까지 진화하며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거대해지는 AI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인 2018년만 해도 100억 달러가 채 안 됐던 국제 AI 시장 규모는 7년 새 무려 10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요, 다른 기술들과 다릅니다. 다른 기술들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는 나라들이 아마 전 세계의 경제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며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풍성해졌지만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과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등 AI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딥페이크 AI 기술. 과연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요. 얼마나 쉽게 되는지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시중에 있는 아무 앱이나 이런 앱들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앱 하나로 우리 아나운서님을 춤추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나운서님 사진을 좀 하나 찍을게요. 네. 가짜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 사진은 딱 한 장. 자, 여기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냥 하나만? 네,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거. 몇 번의 터치를 거치니 제 사진이 움직이는 가짜 영상으로 감쪽같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냥 입을 다물고 웃고 있는 미소 짓는 네네네. 표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영상에서는 활짝 웃는 모습이랑 이런 게 다 구현이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기술이 엄청 발전됐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익스포트 누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 춤췄다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 닮았다고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속 아역 배우의 얼굴도 또 다른 배우의 젊은 시절 얼굴도 사실은 모두 딥페이크 AI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나절 혹은 하루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필요한 소스, 그러니까는 사진만 하더라도 최소 수백 장 이상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단 몇 분,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변한 것이죠. 제스처를 새로운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을 더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3분가량 제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다음 코너 진행을 위해서 AI 아바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아바타한테 저희가 글자를 넣으면 실제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촬영한 제 영상으로 먼저 AI 아바타를 만들고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면 아바타가 문장 그대로 말을 하는데요. 이를 각기 다른 언어로 실행해 봤습니다. Hello, I am Jo Hae-rin, an announcer at Yonhap News TV. My specialty is being able to speak multiple languages. Bonjour, je m'appelle Jo Hae-rin, présentatrice à Yonhap News TV. Ma spécialité est de pouvoir parler différentes langues. Konnichiwa, watashi wa Rengo News TVのアナウンサーです。私の専門は様々な言語を話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大家好，我是赵海林。 어떤가요? 여러분은 가짜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신가요? 보면 제 표정과 행동까지도 닮아 있는 AI 아바타. 언뜻 보기엔 진짜와 가짜 영상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사를 직접 쓰시는 방법이 있고 가사도 얘한테 만들어 달라는 방법도 있어요. 새벽 6시 뉴스를 하고 네,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루를 밖에서 보낸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일몰을 보면서 한강 강변북로를 달리는 AI 기술을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 떠오르는 단어 몇 개를 얘기하니 단 몇 분 만에 가사가 쓰여지고 근사한 노래가 완성됐습니다. 새벽 6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 부스의 드라이를 조용히 열고 가 친구들과 웃고 정말 신기한 게 사실 그냥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입력할 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꿈꿨던 그런 느낌의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서비스들에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한 가수의 목소리 같고 그럴듯한 리듬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얘가 공부를 할 때 과연 이 데이터는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할 한 거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보면은 꽤 그럴듯한 누군가의 음악을 예를 들면 유튜브 상에 있는 음악을 학습을 했을 때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낸 것인가, 아니면 이 목소리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K-팝 가수들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거는 어떻게 저작권에 대한 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지금 부분들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올바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봐야 돼요. 즉 한번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다 놓고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AI 발전과 함께 생기는 여러 부작용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AI 시대 생존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AI는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로 다가왔고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전반을 바꿔놓을 정도로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AI는 다른 한편에서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의 범람, 저작권 훼손, 이칠 권리 침해 등 심각한 윤리와 신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계와 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AI 핵심 기술과 AI 산업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I 전문가에 속하는 인력이 2,500명으로 전 세계 2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인력을 더 키우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이런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AI 영상 음성이 활용되기도 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차별이나 편향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AI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UN 등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을 제재하기 위한 규범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도 제대로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글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라고 해서 지울 수 없는 그 표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물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걸 의무 규정화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AI 시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꼽은 또 하나,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지난해 9월 문을 연 태제대학교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화상 강의로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은 학기별로 한국, 미국, 중국 등 5개국을 돌며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제대학교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발언한 시간이라든지 손을 든 횟수라든지 뭐 채팅으로 얼마나 많은 참여를 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이제 교수님들께 학생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수업의 질을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나은 수업 방향으로 가기에는 어떤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도구로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교육이 21세기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서 경험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완전히 바꾸자. 전공 중심이 아니라 전공할 사람은 대학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체계를 바꿨고요. 지식의 근력을 키워줘야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로 완전히 커리큘럼을 다 바꿨고. 성큼 다가온 AI 시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생존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요? 주체적 인간으로서 조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유튜브도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거는 빨리 마약과 같은 건지 끊어버려야 되고 아니면 책을 더 본다든가 이걸 밸런스를 맞춰서 편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인간이 훈련받아야 되고요. 정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인재를 키우고 또 하나 인문학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IT 기술과 인문학 양쪽 다 발전을 시켜야지 인공지능이 정말 제대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가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또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노력들을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겠습니다.